다음은 이어서 두 번째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한 동종산업형 컨소시엄형에 대해서 노사발전재단 송민영 선임 컨설턴트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사발전재단 송민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그 부산 컨소시엄 컨설팅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시작과 과정 단계 중심으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번 컨소시엄 컨설팅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과 그리고 기업 소개, 그리고 이제 컨설팅 영역별로의 진행 과정, 또 협의체 활동, 또 시사점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컨소시엄이 올해 처음 시도된 컨설팅 유형이다 보니까 초반에 컨설턴트로서 기획을 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었는데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고민하는 시작점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여행지를 갈 때 이제 어떤 지역을 갈까? 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부산이고 이제 부산에서 해운대다라고 치면은 리조트를 갈지 또 이제 호텔로 갈지 숙소의 유형을 또 고민을 하고 또 숙소 주변의 관광지와 맛집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하듯이 네, 컨소시엄 역시 대상 지역을 또 고민하고 대상 지역의 정보 탐색과 수집 행위의 프로세스가 동일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보 수집의 목적이 적합한 컨설팅 대상 발굴이었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특화 산업이 무엇이고 또 22년에 부산 지역의 일자리 정책과 목표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의 경우 지역 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21년도에 제1차 수산식품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 지역은 타 연안 지역 대비해서 수산물의 가공업 생산량과 생산액이 가장 많고 또 사업체 수 대비 종사자 수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예타가 통과가 돼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수출 거점 복합센터 그리고 수산식품 개발 플랜트 또 혁신성장 지원센터 등을 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처럼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전남권과 부산권을 시작으로 총 5개의 권역에 수산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산 지역의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령 인구의 증가로 우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또 고용 변화에 있어서도 여성이라든지 또 청년 그리고 장노년층의 고용률이 저하되고 또 식품 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취업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6월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MZ세대의 채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정작 MZ세대에서는 부산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노력하고 있으나 이처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이 조사 결과가 임금 수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노동 인구 유입을 위해서 임금을 보전하는 정책도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니즈에 맞는 기업 문화나 환경을 조성하려는 기업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15년부터 25년까지 업종별의 세계 그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에서 보면 식품산업이 2위를 차지한 것처럼 그만큼 식품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산업의 경우는 우리 과거 수산물은 이제 단백질 공급원의 식량이라는 그런 간단한 인식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수산물의 영양에 대한 관심과 또 기호성이 높아져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은 쌀 소비량보다 수산물의 소비량이 훨씬 크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장을 보러 이제 마트를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생선을 간편하게 조리하거나 혹은 데워 먹기만 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식품의 경우 1차 가공 작업은 대부분 이제 사람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일체혁신 컨설팅이 더욱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 컨설팅이 그럼 과연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지역이나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중심의 일환으로서 의미를 또 부여하고, 또 컨소시엄 기반의 일체혁신 컨설팅의 그 성공 사례를 구축하거나 전파하는 것이 이 컨소시엄의 컨설팅의 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소시엄 1차의 목표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의 특화 산업이면서 혁신 성장 일자리 목표를 가진 수산 가공업을 대상화하자라는 것이었고요. 2차 목표는 동일 업종에서 과거 일체혁신 컨설팅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한 기업을 모색을 해서 컨소시엄의 취지가 제대로 전파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한번 해보자 였습니다. 주식회사 제오는 15년도부터 카운터파트로서 지금까지 2년을 맺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러 컨설팅 영역을 진행을 하면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또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을 스스로 익히고 또 기업이 자생력을 갖춰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에 맞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오 대표이사님께서 인근 기업의 경영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3개 기업을 추천을 해주셨고, 추천 전에 이제 컨설턴트가 이제 기준을 조금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복합 사업이 아니라 우리 수산가공업에 집중된 기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자 규모가 50인 미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구 또는 사구에 위치적으로 좀 우리가 붙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했는데, 경영진이 변화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오션스 코리아, 복주, 세양수산이 컨소시엄 컨설팅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 기업의 공통점은 우리 현장직, 즉 가공을 담당하는 여사님들의 평균 연령대가 50세이고 이직률이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대표 기업인데 근로자 규모의 기준으로 삼자라고 하면은 오션스 코리아가 대표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1차 혁신 컨설팅은 연속 지원을 받은 곳하고 처음 지원을 받는 곳은 컨설팅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시간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1차 혁신 컨설팅을 경험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협정 체결을 넘어서 의미에 더 집중하는 협정 체결 시, 그러니까 MOU를 해볼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업들이 직접 추천사인 제오의 1차 혁신 컨설팅의 경험과 그리고 컨설팅의 과정, 그리고 컨설팅 결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참여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조직관리상의 이슈나 또 애로사항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서 담당 컨설턴트들도 현장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정 단계인데요. 영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에서의 공통 이슈는 그러니까 임금 인상, 또 성과급 지급, 수당 신설과 관련된 지급 기준에 대한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션스 코리아에서는 사무직을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을 설계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그렇다면은 누가 어떤 성과를 내었는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 성과를 판단할 것인가, 즉 평가 영역이 또 필수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오션스 코리아 우리 김성철 이사님이 오셨는데 그 이제 의견에 따르면 수산 가공업의 경우에
다루는 원물만 다를 뿐이지 업의 프로세스와 필요한 역량이 일반적으로 혹은 뭐 대체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추천사인 제호의 인사평가 제도나 이제 성과급 운영 체계를 벤치마킹하는 거를 또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호와 이제 담당 컨설턴트였던 제가 공동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 자료여서 경영진의 컨펌을 좀 거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오션스 코리아에 맞도록 검토를 또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주는 임금 인상률 기준과 역할 수당 신설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양수산은 교통비 신설과 성과급 지급 설계가 들어가는데. 세양수산의 그 성과급 지급 설계는 사실 오션스 코리아와 같은 공식을 대입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업력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근로자 규모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세양수산에 적합한 설계 방향을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산가공업의 현장직은 대부분 장년 근로자이면서 여성입니다. 여기서의 공통 이슈는 장년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이나 소통 단절로 인해서 조직 인력 관리상의 애로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장년 협의체라는 것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공통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30인 이상이 되어서 노사협의회가 설치가 필요한 것은 근로자위원 선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노사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곳은 실질적인 그 소통 창구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양수산의 경우 작업 현장이 원물에 따라서 2층과 3층으로 작업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작업자 간의 그 소통이 단절이다라는 진단 전에 우리 관리자들의 소통 또한 원활하지가 않다라는 진단 결과가 있어서 정기회의 문화를 구축시키고 또 전사 차원으로 업무를 공유하는 문화를 내재화시킨 뒤에 장년 협의체를 통해서 현장 보안 업무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식품 산업의 경우 위생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재단의 경우 안전일터 현장 협력단을 운영해서 현장의 피드백을 비롯한 교육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기업의 공통 이슈는 작업자의 위생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또 작업 현장과 작업 도구의 청결 그리고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규모나 아니면 작업장 근로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안전 전문가 연계 시 검토 사항을 지금 사전에 진단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컨소시엄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이슈와 또 그에 대한 공동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9월 말에 저희가 중간 점검을 통해서 진행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또 꼭 각 기업마다 조금씩은 다른 과제들을 어떻게 논의를 했고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이슈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10월 중순에는 추천사인 제호의 제안으로 우리 4개사가 제호의 이제 대회실이나 혹은 오션스 코리아가 선진화 단지 내에 있는데 여기서의 세미나실에서 중간관리자급의 리더십 지체 교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일정 조율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초 중순에는 최종 보고회를 이제 한 자리에서 공유를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0인 미만의 그 소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소시엄을 하면서 그리고 특히 우리 세양수산을 만나면서 일터혁신 컨설팅의 차별점은 컨설팅 과정 속에서 육성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육성 기능이라는 것이 제도 관점 이전에 조직이 또 조직답게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상담과 또 코칭의 영역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인사와 관련된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기능이 약할 뿐이고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문이나 뭐 일반적인 컨설팅 프로세스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을 일터혁신 컨설팅의 육성 기능을 통해서 적합한 그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매우 바쁜 중소기업에서 우리 여유 인력이 부족하고 또 1인이 다역을 수행하는 만큼 이 컨설팅을 내용을 받아들이고 또 소화시키는 시간이 전문가인 컨설턴트가 자주 방문하고 자주 미팅을 가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장에서도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소규모 컨설팅의 시사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력 기준으로 그 조직 단계를 보면 오션스 코리아나 복주는 조직의 목표가 고객이나 시장을 확대하는 공식화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양수산은 조직의 목표가 생존과 또 새로운 상품 그리고 시장 창출이 초점이 되어 있는 창업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선 두 기업은 우리 모든 구성원들의 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양수산은 일터 혁신을 위한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컨설팅 기간 동안 우리가 여름 휴가도 지났고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났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기업에게 필요한 내실 있는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자 하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